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대구 부동산의 가격들이 전반적인 좀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부터 시작된 이런 하향들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었고, 건축 연도 순으로 하락 흐름이 잡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최신축 대장급 아파트를 사는 게 우리가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최소 거의 한 5억 이상부터 좀 시작하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꽤나 많죠. 뭐 예를 들면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되겠죠. 결국 이제 뭐 모두에게 맞는 정답이라기보다는 각자에게 맞는 정답들을 우리가 좀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었을 때, 금액적으로 조금 작으면서 그래도 입지가 좀 훌륭한 아파트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한 3억대 정도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실거래된 내역을 중심으로 이 단지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2022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1월 9일이거든요. 1월 오늘까지 딱 거래된 내역들 중에서 3억대로 실거래된 것이 어떤 단지들이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뽑아 봤었고요. 이게 또 평수에 따라서 가격도 사실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국민 편형이죠. 84 타입을 기준으로 쭉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총 131건의 실거래 내역이 있었고요. 우리 대구 전체적으로 말인 거죠. 그 131건 중에는 사실 우리가 뭐 조금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입지를 볼 때 가장 눈여겨서 보는 교통과 학군 측면에서 좀 받쳐지는 곳들은 어디일까를 또 한번 추려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 단지를 좀 뽑아낸 상태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뽑아냈었을 때 이제 단지들이 한 7개 정도의 단지가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실제 매물 중에서는 3억대이면서 충분히 좋은 것들도 많이 있겠으나, 실거래된 내역만을 좀 뽑아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 12월과 올해 1월까지의 정리된 자료입니다. 자, 진천역 AK 그랑폴리스부터 현대 아이파크, 삼전 브리티시 용산,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 대구의 유림 노르웨이 숲, 동대구 반도 유보라, 칠성 코오롱 하늘채입니다. 연식은 다 2010년 이후이고요. 가장 최신축은 2018년식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우리가 기준 잡았던 대로 한 3억에서 4억 사이이고요. 전세 가격이 다들 좀 비슷한 경향이 있죠. 2억에서 2억 중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갭을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인 거죠. 자, 이런 것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실거래가를 들고 왔고요. 삼전 브리티시 용산 같은 경우에는 3억대도 팔렸지만 4억대가 가장 최근에 팔려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뷰나 내부 인테리어 여부, 이런 것들이 차이를 좀 빚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단지들의 가장 높게 받았던 가격들도 같이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최저가와 가장 높게 받았던 가격의 변화율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런 아파트들은 대체로 좀 선호되었던 아파트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율 자체도 거의 반까지 떨어졌구나, 최소 40% 정도 수준에서 이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역별로 조금 구분을 해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텐데, 달서구 유천동 쪽에 있는 진천역 AK 그랑폴리스와 현대 아이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전역에 있는 삼정 브리티시 용산,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 그리고 북구 대구역 위쪽이죠. 칠성동 쪽에 있는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 숲, 그리고 칠성동 코오롱 하늘채, 마지막 신천역에 있는 동대구 반도 유보라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좀 단골로 나오는 지역이죠. 월성, 월배, 유천동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곤 하는데, AK 그랑폴리스라든지 아니면 월배 아이파크, 이 두 아파트들은 상당히 선호가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구 부동산이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뤄내기 전에 조금
먼저 이슈가 된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월배 차량 기지 이전에 호재가 좀 크게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좀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단지들이 지금 뭐 연식이 조금 비슷한 느낌에서 가격 또한 비슷하게 떨어져 있고 3억대를 현재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월배 알파크 2차가 단지 외부의 상징성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우리 랑부풀 회원분이 찍어주신 사진을 보았을 때 내부에 있는 뭐 어린 왕자 동상이 눈에 띄는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 단지들 쪽에서 거래가 꽤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거주 환경은 참 뛰어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빨리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입주를 했던 게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월성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라든지 또 하나의 삼정, 월배 삼정 그린코아, 이런 것들이 입주장이 그래도 작년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곳에 이제 공급이 아주 많은 지역들보다는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잡혀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전세 가격에 있어서도 먼저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전역에 두 아파트였었거든요. 삼정 브리티시 용산과 그리고 성당 레미안입니다. 성당 레미안은 사실상 위치가 조금은 애매한데 죽전역의 영향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감삼역의 영향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동본서죽이란 말이 있다시피 이 비수성구권을 중심으로 죽전역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에 뛰어났었고, 삼정 브리티시 용산도 덩달아 가격 상승을 많이 이뤄내곤 했었는데, 요 뒤에 공급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되었었고요. 특히나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주상복합으로 높게 올라와서 기존에 뷰가 좋았던 것들이 죄다 막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나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사실 뭐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좀 다 따지기 전에 금리나 공급 이슈가 가장 컸다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뷰 같은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남 레미안 같은 경우, 레미안이 사실 대구에서는 많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이 대단지로 잡혀 있고, 특히 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아주 크기 때문에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거래가 또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거주 환경에 있어서는 꽤나 선호되는 지역이고,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봤던 레미안들이 여기고요. 위쪽에 이제 더샵이 건축 심의를 또 받은 상태이고, 왼쪽에 힐스테이트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으로 아직까지는 공급이 꽤나 많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이긴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러한 뭐 공급이나 금리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향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매매 가격은 사실상 뭐 아주 크게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구죠. 북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통이 취약한 동네에 있다. 그래서 학군 위주로 바라본다면 침산동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최근에 이 침산동의 확장성이 칠성동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죠. 고성동에도 현재 입주 대기 중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들 중에서는 칠성 코오롱 하늘채라든지 대구의 유림 노르웨이 숲, 이런 것들이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그래도 기축 중에서는 나름 이제 준신축급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어떤 아파트든 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뷰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유림 노르웨이는 뭐 지금 배치를 보았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뷰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칠성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를 봤을 때 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뷰가 괜찮겠죠. 특히 바로 옆에는 학교가 있어서 이런 신천 쪽의 뷰가 지금 현재는 잘 나올 텐데, 이 뒤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시야각이 조금은 좁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앞동에 있는 곳들을 노리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는 코오롱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면 항상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아파트들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를 따져야 되는 건데, 요런 곳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도 지금 분양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정남향 쪽으로는 앞으로는 조금 가려질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천역에 있는 반도 유보라이죠. 우리가 동구라고 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지역이 동대구역이고요. 광역교통의 중요성 때문인 거죠. 2018년식의 신축급인 반도 유보라가 있습니다. 워낙 이 주변에는 원래 기축들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신축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것도 한창 뜨거웠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6억 5천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3억 중후반대에서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갭은 현재 1억 3천 정도로 현재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단지들 모두 전세 가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보수적으로 좀 책정을 해야 됩니다.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 용도로 갭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나 40%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동대구역 발전 이안센트럴 D가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에 있는 화성파크들이 혹은 DOL로 발전, 그래서 이런 지금 동대구로 라인이 아주 잘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건데, 그만큼 동대구역 자체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동대구 반도 유보라도 걸어서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리죠. 충분히 이제 동대구역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꽤 괜찮은 아파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입지에서 나름 중신축급 이상인 아파트들 혹은 선호되는 아파트들이 지금 3억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좀 느껴서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금리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이 금리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모양새에 우리가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그래도 당장 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제 대출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있던 정부 대출들이 가격 상한이라든지 아니면 한도, 그리고 소득 상한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가 이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특례 보금자리론을 지금 출시할 예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부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비교를 좀 해볼 만한 게 이 안심 전환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인 거죠.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대출 한도도 3억 6천에서 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 한도도 원래는 1억까지였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금리가 안심전환대출이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에 있어서 좀 월등하기 때문에 4% 정도 되겠지만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많이 활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이는 측면은 DSR이 지금 적용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대출이 좀 있으셨던 분들도 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것들이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금 일정을 좀 넉넉히 잡으시거나 혹은 요게 이제 출시되면 좀 움직여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억대 아파트 84 타입을 기준으로 나름 준신축급 이상인 것들, 입지가 괜찮은 곳들만 이제 한번 추려봤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는 거래가 조금씩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한번 저희 랑남 부동산 플러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